영리학 안내서 164페이지 장애 개념 삼라만상은 우주라는 거대한 장에 개인의 자장이 서로 간섭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데 새로운 시각을 열지 못한다면, 기존의 자기를 깨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있는 것이다. 현생 인류가 깨우쳐야 할 가장 우선된 것은 모두가 하나의 장 속에 함께 있다는 것, 대결이 아니라 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사상 영기법으로는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기존의 앞뒤의 관계인 선형적인 인과율을 넘어 우주는 복합적이고 중충적이며 복수적인 장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장 속에 있다는 것이다. 불교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선형들의 못다한 것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고 믿는다. 나비와 꽃, 개구리와 뱀, 남과 여, 복숭아의 붉은 꽃잎과 푸른 잎사귀도 하나의 장 속에 있다.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일 때 꽃잎이 아닌 푸른 잎사귀로만 물을 들여도 빨갛게 물이 든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색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커다란 의미들로 묶여 있다. 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대자연을 개체로 보는 것을 넘어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된다. 작곡에서 대입법을 쓰듯이 그런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대나무 잎만 먹는 펜더곰은 대나무가 멸종되면 같은 운명이 된다. 제한을 받으면 장이 생긴다. 대상 상대를 넓혀주는 것이 자기의 생존도 넓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상대하는 장이 우주만 하다면 영생할 수도 있다. 시관 그리고 장. 시간은 시작하지 않는다. 시간은 모자라지도 않는다. 남지도 않는다. 시간은 써지지 않는다. 시간은 돌며 붙어이며 까지이다. 시간은 시간 밖에 있으면 시간에 묶이지 않으나 시간 속에 있으면 진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멀리만 보며 돌아간다. 시를 갖지 않으면 시가 시작하지 않으니 사이가 없다. 태초에는 시간이 없다. 공간도 그때부터 생긴다. 시간은 한 제도선이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구분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공간도 시간도 돌아감에 따라 생기고 그 운동이 조밀해지고 엉성해짐으로써 우주에는 공동이 생긴다. 그리고 고도로 웅축된 운동은 다시 팽창하고 팽창한 것은 다시 수축하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마치 숨,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작용에 의해 펼쳐지는 우주와 조밀하게 수축하는 우주의 상을 지니며 이러한 운동들이 조를 이루면 우주 공동이 생긴다. 그러므로 서로의 우주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조밀하게 응축하는 운동에 의하여 다 자란 나무는 씨앗으로 웅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복수적이고 복합적이고 중증적이므로 장을 형성한다. 우주의 상반된 모습들은 하나의 장에서 양극으로 표현된 상들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지만 그것은 인간이라는 장 속에서 남자, 여자로 표현되어지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결합할 수가 있다. 이것이 때로는 먹이를 잡아먹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포식자에 의하여 먹이가 되는 것은 정보의 이동 또는 기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는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김으로써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정보를 흡수하는 것이므로 이 우주에서는 절대 쪼개져 죽고 버리는 것은 없다. 이러한 장의 이동, 분리, 교란 또는 장의 충돌 등이 현상적으로 질서 내지 무질서 또는 합리 내지 모순처럼 나타난다.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투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리하면 모든 갈등의 원천을 해소하고 온전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란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과 같다. 구세주는 자신의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어제 어디서 황금마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다. 공무합니다 라는 것의 의미. 공부한다는 것이 누군가 하는 법문이라는 것을 듣고 어떤 행위를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낮은 것이다.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은 어떻게 성장하고 이웃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인류에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기 혼자 무언가를 합니다 하는 것은 세상이 허다하다. 진실로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통해 자기 성장을 하고 영적인 진화를 이뤄서 이웃을 보살피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정말로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부이다. 또한 공부하는 것은 큰 능력을 갖추게 되거나 무엇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려는 것이다. 170페이지 부호로서의 별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나는 세 존재로 구성된다. 그림에서 보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영체, 유체, 육체를 나타내고 있다. 영체와 유체는 둘 다 무형으로 존재한다. 모양을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육체는 유형으로 존재한다. 영체와 유체는 서로 이어져서 통하고 있으면서도 육체와는 떨어져 있게 된다. 육체는 따로 떨어져 있으므로 영체, 유체와 이어지지 못하고 주고받는 대사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육체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인다. 바탕에 잡혀있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영체와 유체는 바탕의 근거에 움직인다. 이는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만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때 영체와 유체가 근거하고 있는 바탕은 우주적 도리, 우주적 이치이다. 영체와 유체는 이어져 있고 이 무형에 이어진 것과 물질로 되어 있는 육체는 서로 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벼에 선을 그어서 이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정해놓는다. 이것이 벽이다. 이러한 벽은 자기를 존재케 하는 기본이다. 만약에 자기한테 이 벽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다. 또한 벽은 자기를 존재케 하는 기본인 동시에 그 기본이 너무 강해서 서로 간에 단절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벽이 너무 강한 사람한테는 벽을 허물도록 하는 것이며 벽이 너무 없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벽을 운영해주면 별이 된다. 리을은 운영을 의미하는 부호이다. 벼에 리을이 들어가 운영되면 별별 희한한 것이 다 된다. 말 그대로 별의 별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각기 독특한 고유성을 지니고 별의 별것으로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벽이 되어 못 들어왔던 문을 열어 받아들이게 되면 변이 된다. 변화하는 것이다. 누군가 변화하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는 힘이 없으면 변할 수가 없다. 스스로 문을 열어 받아들여야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벽을 만들어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벽을 만들어서 단절시키기도 하고 문을 열어 변화하기도 하고 별의 별것으로 다 만들어주는 창조적인 힘은 병이다. 사실은 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병으로 인하여 무언가 부족한 요소를 느끼게 되고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온 것이다. 이처럼 병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가는 근본 동력이 되는 것이다.
172페이지 벼야의 생산과정. 부어가 조립되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 조립되는가를 알면 부어풀이가 쉽게 된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0을 그리면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 형태들 중에 동그라미는 저항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것이다. 이 동그라미가 저항이 걸리면 납작하기도 하고 길쭉하기도 하면서 여러 모양을 나타낸다. 가장 저항이 많이 걸리는 것은 바닥이 넓적한 것이다. 특히 네모난 것은 사방으로 저항이 걸린다. 그래서 가장 저항이 적게 걸리는 상태와 가장 저항이 많이 걸리는 상태를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저항이 걸리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저항이 걸린다는 것은 마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마찰력이 없으면 제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서로 질서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켜가면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저항이 걸리는 것인 네모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반대가 되며 형체가 잡히지 않는 연계는 원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각이 있는 세계와 각이 없는 세계가 따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저항을 받지 않던 것이 자체가 저항이 걸려 변해진 것이다. 처음에 저항이 없을 때는 원이었는데 저항이 걸리는 상태에 따라서 삼각형도 되고 사각형, 사다리꼴도 된 것이다. 저항이 없으면 형체가 없다. 저항이 걸리면서 형체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저항이 걸린 것이다. 저항에 걸려 자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 물질계를 세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원은 0에서부터 네모로 온 것이다. 그래서 옴이 된다. 그런데 이 네모가 0으로부터 왔으며 언젠가는 0으로 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사각이지만 원에서 왔으니 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수의 세계이다.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세계이다. 영의 세계는 소의 세계이다. 예를 들어 원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영계를 소의 세계라 한다면 이 세상은 수의 세계인 것이다. 그래서 이 수가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가능성이 발휘된 것을 우리는 움튼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계에서 세상으로 세상에서 움틈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자연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다. 하나의 씨앗이 움이 터서 꽃이 피고 다시 원래의 씨앗으로 돌아간다. 이 대자연의 원리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구름이 되어서 다시 육지로 올라가서 산을 넘고 하면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해서 강을 이루고 다시 어디로 바다로 흘러가듯이 끊임없이 순환한다. 과거의 사람들이 새 밀리니엄이라고 하면서 떠들썩했는데 순환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의 시간 개념과 서양의 직선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는 씨앗이 싹이 트면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데 서양식 개념으로는 끊임없이 커지게 된다. 직선적인 개념에서는 경쟁에서 지면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양보를 했던 것이 미덕이 쌓여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했다. 이 세상을 직선적으로 보느냐 순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가치가 차이난다. 지금 우리는 서양식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끊임없이 달리고 쫓기고 있다. 옛날에 60갑자를 한 바퀴 돌면 다시 그 자리 돌아왔는데 이제는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2000년, 3000년을 지나 10,000년, 20,000년을 달려나가야 한다. 실제로 서양식 사고의 유입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행복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번 뒤처지면 다시는 따라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절망적일 수도 있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열등생이 사회에 나오면 출세를 했고 학교에서의 모범생이 사회에 적응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1등 하던 사람이 어떤 기회로 인해 꼴찌를 할 수도 있고 꼴찌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1등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그런 데서 우리는 우주의 본질을 통해서 내 삶을 진실로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가진 것이 있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풍요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직선적인 사고가 우리를 경쟁에 시달리게 하고 끊임없이 줄다름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까 영과 네모 두 부호가 있었는데 그림처럼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선이 없을 때는 어느 것이 이쪽이고 어느 것이 저쪽인지 모른다. 선을 그어 놓으면 구분이 명확하다. 노자 도격경에서 도는 가하기도 하고 비하기도 하는 것이 상도다고 표현해 놓았는데 1쪽에서 보면 0이 이쪽에 있지만 이쪽에서 보면 0이 저쪽에 있다. 즉, 내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이 돌려보면 부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선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을 하나 긋는다는 것은 분별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온 부호가 5개이다. 이 5개 중에서 서 있는 것 둘을 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어놓으면 희한하게도 안정이 된다. 혼자 있을 때는 불안정하던 것이 안정이 된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줄 때는 어떤 상대가 있어야 한다. 선을 긋더라도 선이 하나 있을 때는 삐뚤어졌는지 바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선이 둘 있어야 바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정적인 척도를 만들 때는 둘이 이어야 한다.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는 굴러갈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과 존재하는 나하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하고 나하고는 교류, 대사를 잘해야 한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핸들을 잡고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것을 내가 잘못 움직이면 엉뚱한 데로 간다. 이 기본적인 운행 될 수 있는 구조를 기본 부여인 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붕 떠 있을 때는 그림과 같이 바닥에 떠 있으므로 굴러갈 수가 없다. 바닥에 안착이 되어야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벼를 아래와 같이 쓰는 것이다. 안정된 물체에 운행하는 이치와 나와 어떻게 대사를 하는가? 이렇게 대사를 해갈 때에 대사를 운행해 주는 것이 기이다. 기가 잘못 움직여주면 핸들을 못 튼다. 기가 너무 강하면 통제가 안 된다. 기 작용에 따라 벼가 변한다. 기가 딱딱하게 자리를 잡으면 벽이 된다. 너무 딱딱한 사람은 벽창호다. 자리를 못 잡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변질된다. 기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병이 된다. 기 작용이 질서가 균형 있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출렁이면 별스런 존재가 된다. 별난놈이다. 그러므로 벽이는 벽, 변, 병, 별로 변화해가는 초기표이다. 이 우주에는 크게 2가지의 기운이 있다. 불기운과 물기운이다. 불기운은 어떠한 기운이든지 통합하고 단순화시킨다. 물기운은 끊임없이 분리되고 다양화된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이루어져 나온 것은 수많은 지류로 가지가 쳐진다. 생물이 물에서 발생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화되었다가 수없이 분류된다. 코끼리, 사람, 짐승, 곤충을 모두 강한 불로 태우면 제로 된다. 단순화되는 것이다. 화기로 가는 것은 단순화한다. 순수하다. 잡다한 것을 다 없앤다. 물은 덜 순수하다. 그래서 벽이를 순수하게 만들어야 한다. 벽, 변 등이 되지 않도록 원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쳐 놓은 것을 걷어내야 된다. 가지치는 근원인 수기를 제거해서 화기 쪽으로 가야 단순화되고 순수하게 된다. 벽이를 이용해서 벽을 만들 수 있고 벽이를 이용해서 변할 수 있고 병을 만들 수도 있고 별스럽게 되기도 한다. 쓰는 데 따라서 자기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